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이제 9개월째 살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친구 사귀기 2번째 영상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 외국인 친구랑 여행 가는 거 보여드렸죠. 혹시 보셨나요? 보셨다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일단은 브리즈번에서 보실 수 있는 몇십 가지 정도의 한국이랑 다른 점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브리즈번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하루는 브리즈번에서 좀 다른 것 같다, 여행을 했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눈으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집 테라스거든요. 지금부터 브리즈번 같이 보실 거예요. 아주 다양한 걸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를 단단히 하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브리즈번 보시면서 외국인 친구 사귀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볼까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저는 그거였거든요. 영어 공부해야 돼서, 그리고 문화를 조금 느껴보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신기하잖아요. 외국인 친구 있는 게 좀 간지도 나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인 친구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좀 사귀고 싶으신 게 아닐까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딱 떨어졌을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영어가 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저는 어학원 등록도 안 하고 대학교도 없는 진짜 그냥 워킹홀리데이 신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영어도 못했고, 그래서 친구를 어디서 만나냐, 만날 곳이 없다, 이제 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것저것 진짜 검색 많이 해봤어요. 특히 유튜브에서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와요. 어학원을 가라. 근데 저는 못 가죠. 그리고 언어 교환하는 데를 가라. 이게 호주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 오시면 언어 교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럽을 가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남들이 해보라는 방법은 진짜 어학원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돈은 없는데 남는 게 체력이라서요. 그러면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교환을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비교를 하면은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기분은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나이트클럽 가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처럼 보여요? 이렇게 어디 살아요? 무슨 일 해요? 몇 시까지 있을 거예요? 나가서 술 한잔 할래요? 이거를 맨날 하는 느낌이었어요. 언어 교환 가서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요. 언어 교환을 가면은 물론 한 번은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언어 교환이라는 방법은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클럽을 갔습니다. 몇 번이고 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클럽은 클럽이거든요. 외국 클럽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되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한다, 이게 애초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클럽은 사실 목적이 좀 분명한 곳이잖아요. 제가 무슨 목적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언어 교환이나 클럽에서 정말 친구를 사귀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지만 저한테 맞는 방법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한국에서 95%가 한국인인 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서 쿨해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1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말 터야죠. 그래서 제가 내가 영어 빼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말을 좀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인 친구랑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친구의 영어로 된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한 개라도 끄집어내는 과정을 2달 뒤에 했거든요. 사실은 2달 동안은 거의 벙어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영어는 못하는데 사람은 만나야지, 그리고 한국인은 없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친구의 생김새부터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그 친구 얘기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관심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패턴인 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자에 관심이 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생김새인지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2번 얘기 안 하게끔 다 기억을 했어요. 그 어떨 때는 다 적어뒀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뒀거든요. 여기서 제가 만났던 몇 명의 그 페일한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이 했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가 한 얘기를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 사람한테 한 4번 정도 물음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호스텔이었는데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호스텔이니까. 근데 한 명에 대한 정보력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사실 흥미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제 정보를 기억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4번 물어보겠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실수를 좀 했었는데 계속 고쳐나갔어요. 그 2번째로는 국적을 따져가면서 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인종차별일 수도 있는데 뭐 일본 친구를 사귀면 발음이 없는다. 인도 애들은 발음에서 뭐 카레 냄새가 난다. 기타 등등 진짜 국적별로 요란스러운 판단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그 한국어 발음 진짜 세요. 김치 냄새 나요. 근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친구 사귀고 외국 생활하고 문화 차이 느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목적은 영어를 뱉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맘 놓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일본 친구를 만나면은 제가 일본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들을 사람도 필요한데 저한테 얘기를 해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센트요. 그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악센트가 없는다고요. 악센트는 제 생각에는 스스로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 만나서 옮을 수는 있겠죠. 그 악센트가 싫으면은 스스로 바꾸시면 돼요. 만난 친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친구들을 분리시켜서 사귀는 자체가 저는 뭐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쓸 수 있다고 하면요. 그냥 다 만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르세요.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일단 다 만나고 영어도 조금 해보고 근데 조금 무시한다 싶거나 질이 안 좋다 하면은 다른 친구 만나면 되고요.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겠어요. 모두 그 정도의 눈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집중하기랑 2번째 판단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난 친구들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나이의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근데 저 친구는 나이가 조금 많고 적고 기타 등등 해서 나랑 말이 안 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닫아버리면은 그 친구랑 얘기할 기회 그리고 영어 배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나이나 외모나 국적 같은 거는 애인을 고를 때 아니면은 미래 남편이나 뭐 미래 아내를 고를 때 본인 기준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고 지금은 친구 사귀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마음을 여시면 돼요. 오픈 마인드 위드 친 이거든요. 그 남자친구 사귈 때 그런 거 다 적용하시고 친구 사귈 때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듣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아무리 진한 한국 발음으로 얘기를 해도 똑똑한 친구들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진짜 예쁜 발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해요. 그러다가 또 운 좋으면 그 친구가 제가 말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센스 있게 본인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매너 있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장소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본인 능력에 따라 다른 거기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언어 교환이나 클럽에 매번 가는 거는 친구 사귀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여러 사람들보다 그냥 몇 명의 좋은 사람과 좋은 연을 조금 오래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사람의 특징을 찾는 그런 요술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그 그림을 취미로 그려서요. 그래서 이제 다 그린 다음에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참 감동스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더 멋진 친구를 사귀시면서 외국 생활을 잘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브리즈번은 아름다웠나요? 아름다운 브리즈번이었다, 뭐 너무 예뻤다, 혹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If you have time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공유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